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 내 모든 업소들이 영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술집과 바, 네일 뷰티 마사지 업소까지 모두 문을 열 수 있는데요. 카운티 보건당국은 추가 안전수칙까지 공개하며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오늘부터 술집과 네일샵 등 사실상 모든 업종의 영업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네일샵을 포함한 타투, 마사지, 피부 관리실 등 신체 접촉 위험이 높은 개인 관리 서비스 업종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영업이 금지됐던 바와 와이너리, 시음장을 포함한 술집의 영업도 가능합니다. 카드게임 도박장과 경마장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마장의 경우 무관중 경기만 허용됩니다. 영업을 재개하는 가게들은 카운티 정부가 제시한 엄격한 영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술집의 경우 LA 카운티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추가 영업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우선 영업장 내 수용 인원은 정원의 50%로 제한됩니다. 음악 소리도 크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음악 소리 때문에 대화가 어려워져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손님의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술집 안에서 음식이나 술을 먹거나 마실 때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실 때만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을 씹거나 대화를 할 때는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손님이 바텐더에게 술을 주문하고 받아가는 등의 이동 행위도 금지됩니다. 다만 바텐더와 손님 사이에 가림막이 있거나 사회적 거리 유지가 가능할 경우 바텐더 앞에 앉을 수 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는 경제재개방 3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상 대부분 업종들의 영업이 허용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시 제한적인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미네소타주가 지역구인 백인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를 고사했습니다. 이번 대선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유색인종 여성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클로버샤 상원 의원은 MSNBC 방송에 출연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부통령 후보를 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로버샤 의원은 역사적인 순간, 이 순간을 잡아야 한다며 어젯밤 바이든 후보에게 연락해 지금은 유색인종 여성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To put a woman of color on that ticket. And there are so many incredibly qualified women. But if you want to heal this nation right now, my party, yes, but our nation, this is sure a hell of a way to do it. 방송 후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당신은 일이 되도록 하는 법을 안다며 당신의 도움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패배시킬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클로버셔 의원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지난 3월 하차 후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클로버셔 의원은 미네소타주를 지역구로 중도층 인지도가 높아 민주당 내에서 유력한 부통령 후보로 인식돼 왔습니다. 클로버셔 의원의 고사에 따라 후보는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 발 데밍스 하원 의원 등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흑인인 해리스 의원과 데밍스 의원 등 후보가 최종 후보 명단에 오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근로자들은 현재 주당 $600의 추가 실업수당을 받고 있죠.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말로 중단될 예정인데 이를 두고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정치권이 고심 중입니다.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은 각 주별로 책정한 실업수당 지급액에 $600를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최대 $450의 주급에 $600를 더해 주당 $1,050의 실업수당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에 실직한 근로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책이 경제 완화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출근해서 일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복직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주당 450달러의 보너스를 주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을 600달러에서 450달러로 내려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로 복귀하는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공화당 측의 논리입니다. 한편 의회 예산국은 실업수당 추가 지급이 내년 1월까지 늘어날 경우 실직자 6명 중 5명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업수당 신청 건수와 수령 금액이 크게 늘어나며 이를 노리는 사기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실업수당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관련 피해자들을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들어 실업수당 관련 사기 피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한 70대 한인은 실업수당 데비카드를 수령한 후 카드 활성화와 비밀번호 설정을 다른 사람한테 부탁했다 $7,000를 빼앗기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70대 한인 역시 실업수당 신청을 대행해준 사람이 수수료 명목으로 $3,000를 받아갔고 향후 카드 정보를 도용당해 또 $3,000를 빼앗겼습니다. 피해 사례 중에는 실업수당만이 아닌 중소기업청에 긴급 재난융자를 신청했다 비슷한 피해를 겪은 한인도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이 같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절차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LA시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코로나19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업주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LA시에 있는 사업체 중 25명 이하의 직원을 두고 있는 경우 시간당 $14 25센트, 26명 이상은 시간당 $15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풀타임 직원은 한 달에 $180 정도의 수입이 늘게 되는 것인데 코로나19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업주들에게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식당이나 세차장 등 서비스업의 경우 종업원 수를 줄여 25인 이하로 맞추거나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적용해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매년 단계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도 LA시의 살인적인 물가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노예 해방 기념일인 준틴스를 맞아 뉴욕 한인사회가 흑인 커뮤니티를 찾아 의료 보호 장비를 전달했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오늘 6월 19일 노예 해방일 기념 행사가 뉴욕 곳곳에서 열린 가운데 오늘 오전 흑인 노예 해방 운동가였던 루프스 킹 상원의원의 주거지였던 퀸즈 자마이카 킹 매너 뮤지엄 앞에서 장원삼 뉴욕 총영사, 김민선 미주 인민사 박물관 관장은 오늘 그레고리 믹스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10만 불 상당의 피스 실드와 마스크를 흑인 커뮤니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전달된 PPE는 기업 후원으로 총 14,000개의 PPE가 흑인 커뮤니티에 전달됐습니다. June 19th, freedom of the slaves, ending racism. And that's what we need to do. Let's have peace. Let's work together. Let's respect one another. Let's stay together. Then we'll have a better world. No violence. Let's stay together. 한인 사회가 흑인 커뮤니티에 전달한 것이 물품만 아니라 모든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뜻도 함께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자칫 대립하는가 했던 LA 한인회와 총영사관이 오해를 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와 시위로 인한 피해 지원 그리고 비대위 운영은 한인회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은 한국 정부 차원의 비대위 지원과 함께 재외국민 보호로 정리가 됐는데요. 대표단체와 정부 공간의 협력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